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 2.4% 올라서 끝났습니다. 일단 18,100원 정도 가격대를 형성해 있고요. 이 18,000원대라는 건 작년에 형성했었던 고가 한 2만 원 정도에서 한 10% 정도 못 미치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대는요. 장기 차트를 보면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여기 2020년도 그리고 21년도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2,000원부터 3만 원대까지 강세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때는요. 원전이 거의 뭐 사양길에 접어들었다가 그쵸 다시 어쩔 수 없이 좀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랬을 때 그쵸 뭐 정부 차원에서도 약간의 조금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었고 그런 결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환경이 좋았을까요?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실적 보면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인데 연간 실적으로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적자예요. 그러면서 21년도 8천억대 이익 회복이 됐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뭐 사실상 악재가 원체 많았잖아요. SMR 관련해서 뭐 무언가 조금 분쟁이 있었다는 점, 그렇죠?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그동안 원전에 대한 조금 문제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다 끝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렇게 실적이 전환되고 있다는 건 원전 쪽으로의 무언가 모멘텀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빨리 반영한 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신고가, 그렇죠? 먼저 가격이 반영하는 신고가 구간에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하려면 그렇죠? 우리가 3만 원을 돌파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을 때 앞으로 좋아진다는 거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강세를 보였었던 건 2020년, 21년도입니다. 이때 2,000원부터 쭉 올라가서 3만 원대까지. 코로나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50%씩 다 빠졌기 때문에 하락하기 전 가격을 본다면 5,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5,000원부터 3만 원까지 6배 정도의 상승세가 나온 겁니다. 코로나 때를 포함하니까 2,000원부터지 5,000원을 기준해서 본다면 3만 원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이 나와 있는 거고 지금 가격대를 계산하기 쉽게 2만 원 정도라고 본다면 여기 저가 대비해서 한 4배 정도의 상승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실적 개선이 됐었던 그쵸 원래 적자까지 떨어져 있던 이 실적이 8천억대 1조 4천억 이렇게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걸 확인시켜 준 거죠. 그쵸 그러면 주가가 올라간 것에 대한 당위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모멘텀이 또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 전기 부족 사태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최근에 변압기나 그쵸? 뭐 전선, 구리 이쪽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뭐 일진전기, 가온전선,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군들인데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AI 반도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전기를 많이 잡아먹게 되고요. 지금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 아시겠지만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인 증가폭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의 반도체 종목군들까지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대세는 AI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AI 시대가 오면서 전기 부족 사태가 온 거고 전기 부족 사태가 생기다 보니까 전선이나 변압기 이쪽 있잖아요. 전기 공사를 다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전기 부족 사태가 있다는 거고 지금은 친환경 시대죠. 친환경 시대에서 가장 주목받아야 될 에너지원은 원자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에너지, 그쵸? 뭐 태양광, 수력, 뭐 풍력, 그쵸?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우리는 약간 조금 추리를 해볼 수 있어요.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원전을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보시자고요.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갈까? 아니면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호재거리에 대한 내용들이 터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장기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뭐라 그랬죠? 원전에 대한 전환점. 자, 이때부터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세를 끼더라도 2,000원부터 시작해서 2020년 한 해, 그쵸? 6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바닥부터. 근데 이때는 실적에 대한 결과가 언제 나오죠? 21년 초에 나오죠. 근데
21년 초에 실적을 확인하니까 적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적자기 때문에 주가가 먼저 올랐고 조정을 받았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시세 구간에 온 겁니다. 왜? 원전을 앞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됐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실제 사용을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건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일하게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은 원전 말고는 없다. 그쵸?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쵸? 여기 21년도에 고가를 형성하고 나서 장기 횡보 구간에 들어갔고, 이 횡보 구간을 지금은 막바지 단계에 있고, 그걸 깨는 구간이, 그쵸? 흔히 얘기하는 돌파 구간인데, 돌파를 만들기 전에는요, 먼저 정배열 구간으로 만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일단 62평과 201이평선, 그쵸? 장기 이평선에 대한 전환점이 나와야 되고, 전환점은 여기 4월 달에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고가 매물을 받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고가 수렴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조정 구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시 회복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하게 가격대를 추적해야 되는 게 지금의 원전주다. 원전주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보성 파워텍이나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있죠. 이쪽으로 확대시켰을 때 수익을 큰 폭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보면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거고, 그 가격대가 먼저 올라갔을 때, 그쵸?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상황이 나온다는 건데, 이 부분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매매를 할 수 있는지 내용을 보면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저는 아직까지는 매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산은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내용 보시면 그래요. 정확하게 제가 가격을 먼저 확인하고 나서 신고가 구간에 매매한 결과 오늘도 7% 정도의 상승세가 있었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전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고 제가 언제 매매를 했는지 그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올라가는 구간에 매매를 했었고요. 그쵸? 계속해서 지금도 올라가는 구간에 매매를 한 결과 13%, 1%, 2% 이런 식의 수익 구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오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한 3종목 정도가 진행되는데, 여기 오늘 같은 경우에 미증시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한 4종목이 나갔고요. 실제 시장값에서 8시 46분 다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먼저 보여드렸었던 종목군들처럼 강세를 보이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신고가 종목을 먼저 추려놓고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뭐 강한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뭐 캠트로닉스, 그쵸? 이런 종목을 보면 제가 신고가를 확인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매매를 한 결과 오늘도 22%의 강세 구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KBI 메탈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KBI 메탈 오늘도, 그쵸? 매수했고요. 어저께도 매수했고요. 그쵸? 그리고 강세 구간을 확인하고 나서는 계속 매수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근데 5월 8일 날 이미 14%의 수익 구간에서 꾸준하게 매수량을 늘려가고 있다는 점, 즉 신고가 구간에서는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 매매한 결과 오늘 18%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미 2% 정도의 수익을 확보해 놓고 나서 추가적으로 오늘 강세 구간에 공략을 한 거고요.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구간에서 노렸지만, 실적 기반에서 실적이 나오고 나서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실적이 좋더라도요. 그건 내가 어느 정도 그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내가 뭐 가격대, 뭐 실적을 주가에 적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 다 보셨죠? 모두 다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 내용에 맞춰서 두산에너빌리티를 본다면 두산에너빌리티의 신고가는 2만 원을 넘는 그 구간부터는 우리가 다시 매수 구간으로 잡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목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정배열로 바뀌는 구간에서 약간의 조정 구간이 더 들어온다고 해도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바닥을 확인해 있는 그런 상태고요. 대략 한 10,000원대 구간에서는 실적에 대한 확인도 끝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나오는 게 먼저입니다.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앞으로 원전에 대한 사용 여부는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기 부족 사태가 있는데 탄소 배출을 낮추고 원전에 대한 부분, 그쵸? 탄소 배출을 낮춘 친환경 에너지원은 사실상 원전밖에 없고요. 효율을 따졌을 때는 원전 말고는 대체할 수 있는 그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한 내용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았었던 건데 그런 부분도 SMR 방식을 대폭 발전을 시키면서 안정성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뭐 그런 게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가 측면에서는 확인하고 매매하면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내가 타점을 잡아야 되는 내용이 필요하고요.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신고가 구간에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타점을 잡아내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를 포함해서 확대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강합니다. 이 종목군들의 변동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악의 상황을 지나왔다. 그리고 20년과 21년도에 크게 폭등을 했었던 구간에 대한 매물 소화를 지금 다 끝내놓은 그런 상태고요. 이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타점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타점을 이해를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은 어떻게 잡아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30%, 20%,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